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지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하지만 축하해 줄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들여다보니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칼이 낯설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겠지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젊은 날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 셋을 키우며 고생도 많았지만 웃음도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우, 둘째 아들 준우, 막내딸 수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늘 제 곁에 있었고 우리는 함께 어려운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다들 일도 있고 가정도 있으니 어머니를 자주 찾기 어렵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홀로 지낸 끝에 맞이한 생일 아침,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의 제안은 뜻밖이었습니다. 호텔처럼 고급스럽고 안전한 실버타운에 들어가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버리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스쳤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이곳은 최고급 시설이고 같은 연배의 분들과 어울리실 수 있어요. 외롭지 않게 지내실 겁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지만 다음 날 민우와 함께 직접 가본 실버타운은 화려했습니다. 호텔처럼 웅장한 외관, 잘 가꿔진 정원, 밝게 웃으며 맞이하는 직원들, 로비를 가득 채운 은은한 향기. 시설은 최첨단이었고 도서관, 영화관, 미용실, 심지어 작은 상점까지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둘러보는 동안 마음 한켠에서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의 말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즐겁답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요. 그녀의 환한 미소는 제 마음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입주 첫날, 아이들과 손주들이 모두 와서 배웅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그 속에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개인 방 창문 너머로 낯선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처음 며칠은 꿈 같았습니다. 요가와 미술, 원예 수업에 참여하며 친구들과 웃었고 식당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할머니와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유와 취미가 내 삶에 돌아온 듯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음식은 점점 맛이 없어졌고 예전처럼 신선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은 자주 취소되었고 직원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늘 밝게 웃던 직원들이 이제는 무표정하게 지나쳤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옆방의 이영우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긴급 상황이었지만 간호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제때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우리는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약속했던 24시간 의료 지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곳 맞아? 처음엔 친절하더니
이제는 뭐가 달라졌어. 복도에서 오가는 불평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의 방문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매주 찾아오던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늘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방 안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 지아의 생일날 파티에 가고 싶었지만 규칙 때문에 외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해야 했습니다. 엄마, 정말 못 오세요? 지아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조차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주민들 간의 갈등도 잦아졌습니다. 운동실에서 기구 사용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등을 돌린 채 밥을 먹는 풍경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은 점점 차가운 감옥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금 다 받았으니 서비스 줄여도 돼.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일까? 순자 할머니와 긴 대화를 나눈 끝에 우리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모여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 변화, 줄어든 식사, 부실한 의료 서비스, 외출 제한 규정까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고 다른 입주민들의 증언도 모았습니다. 우리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마침내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관리자는 처음엔 당황하며 거절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위약금도. 그러나 순자와 저는 준비한 증거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상세한 기록들. 관리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일주일 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가족들 근처에 있는 아담하지만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짐을 풀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늦잠도 자고 밤에 산책도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야. 가족과의 재회는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 지아가 달려와 품에 안겼을 때 그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들들은 사과했고 딸 수연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자주 뵐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함께하자.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자와 저는 우리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고 방송에도 출연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고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편안한 시설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서 옵니다. 강연장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청중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것이니까요.